안녕하십니까. 역사와 인물 다이제스트입니다. 사랑에 관한 명언 6번째 편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모든 지식의 시작입니다. 토마스 카를라일. 토마스 카를라일은 존 스튜어트 밀과 함께 빅토리아 시대 영국 지성계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의 대표 저서인 프랑스 혁명을 4년 걸려 완성한 후 이웃에 사는 존 스튜어트 밀에게 검토를 부탁했는데 얼마 후 미르의 하녀가 원고를 난로에 집어넣어 태워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몇 개월간 폐인처럼 지내다 어느 공사장 인부들이 쌓아 올린 돌담을 허물고 다시 쌓는 모습에 힘을 얻어 다시 집필을 시작한 끝에 프랑스 혁명을 출발하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은 결정이 아니다. 사랑은 감정이다. 누구를 사랑할지 결정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간단하겠지만 마법처럼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트레이 파커. 사랑은 감정이다. 이것을 깨닫는 분이 존경스럽습니다. 트레이 파커는 거침없는 풍자와 조롱 그리고 욕설이 등장하는 영화로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입니다. 팀 아메리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김정일을 희화화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폴 틸리히.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리차드 워렌 목사나 에리히 프롬도 같은 의미의 말을 했죠. 폴 틸리히는 종교적 사회주의의 이론적 지도자로 기독교의 진정한 메시지는 모든 종류의 권위주의를 배격한 가운데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는 데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옥이 뭐냐? 사랑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퓨오도르 도스토옙스키.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넋의 리얼리즘이라는 독자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내면 심리를 그려냈다고 합니다. 공상적 사회주의 서클에 참여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 직전에 감형되어 4년간의 시베리아 유배 생활과 5년간의 중앙아시아에서의 사병 근무를 마친 후 잡지 창간 등 사업을 벌였다가 거액의 빚을 지게 되어 해외로 도피하였습니다. 공핍한 도피 생활 중에도 불후의 명작 죄와 벌, 백치, 악령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상의 모든 생물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생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퓨오도르 도스토옙스키. 역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사랑이란 애정이라기보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프랑수아즈 사강. 트레이 파커는 사랑은 결정이 아니라 감정이다라고 했는데 사강은 아마도 사랑에 대한 경험의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음주, 도박, 마약 중독, 과속, 탈세와 파산 등 말년에는 공핍하게 지냈습니다. 프랑스 현대 작가 중 독자가 가장 많은 작가, 프랑스 최고의 감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해진 일은 언제나 선악을 초월한다. 프리드리히 니체. 현대 인문학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니체는 소크라테스로부터 내려오는 철학적 전통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반이성적 열정과 충동을 새로운 덕목으로 제시하였으며 삶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는 아모르 파티, 운명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이 두려운 것은 사랑이 깨지는 것보다도 사랑이 변하는 것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그가 신은 죽었다라고 외치고 권력의 의지를 주장한 글들로 인해
파시즘과 나치즘에 이용당한 것으로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사랑에는 약간의 광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기에는 항상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말년에는 정신착란 증세로 10년간 어머니와 여동생의 간호를 받다가 56세로 사망하였습니다. 모든 마음은 다른 마음이 속삭일 때까지 불완전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하고 싶은 사람은 항상 노래를 찾습니다. 연인의 손길에 모든 사람이 시인이 됩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으로 알려진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의 대표 철학자로 스탠포드 철학백과사전에서는 서구문학 전통에서 가장 눈부신 작가 중 한 명이며 철학사에서 가장 꿰뚫고 넓고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한 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서인 국가론에서 제비뽑기를 통한 성생활, 열등한 국민을 도태시키는 제도, 공평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는 철저한 능력제 사회로 혈통적인 세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상국가의 모습을 제시하였습니다. 사랑의 한이 어설픈 결혼 상대를 선택한다. 피에르 클로드 니벨 드 라쇼세. 아마도 홧김에 저지르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라쇼세는 희비극의 창시자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끝없는 용서의 행위이며 습관이 되는 부드러운 표정입니다. 피터 유스티노프. 영국의 배우, 작가, 영화감독, 연극 및 오페라 연출가, 외교관, 대학교 총장, 유니세프 친선대사, 세계 연방주의 연맹 회장 등 다재다능한 인물로 영화 쿠바디스의 네로 황제 역과 아가사 크리스티 영화의 명탐정 푸아로 역으로 유명합니다. 늘 빵빵 터지는 개그로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긍정의 아이콘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서 살아남을 것은 사랑입니다. 필립 라킨. 필립 라킨은 영국 험버사이드주에 있는 헐 대학교의 도서관에서 30년간 사서로 일하면서 시와 소설을 썼습니다. 죽기 1년 전에 영국 왕실이 개관 시인을 제안했으나 거절했습니다. 평론가들은 20세기 후반의 영국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라킨을 꼽았으며 더 타임즈에서도 영국의 가장 위대한 전후 작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의 즐거운 특권이다. 사랑은 모든 살아있는 것의 이유이다. 필립 베일리. 필립 베일리는 19세기 후반 영국의 시인이며 낭만적인 정열과 철학적 사색을 작품에서 조화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치면 소리가 난다. 쳐도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 버린 종이다. 보통 사람이란 사랑하면 따라온다. 사랑해도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또한 세상에서 버린 사람이다. 만해 한용운은 한두 줄로 요약하기가 매우 어려운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가 태어난 홍성은 최영, 성삼문, 김좌진 등 기계가 높은 분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들에겐 사랑 그 자체로서 충분하다. 마치 목적을 두지 않고 방랑 그 자체의 즐거움을 바라는 것처럼. 헤르만 헤세. 20세기 독일의 대표적인 작가인 헤르만 헤세는 우리나라 독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분이죠. 유리알 유희로 1946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은 당신 때문이요. 헤르만 헤세.
헤세는 27세인 1904년에 장편소설 페터 카멘진트를 발표하여 작가로서 확고한 지위를 얻었으며 그해 9살 연상의 피아니스트 마리아 베르누이와 결혼하였습니다.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높고 가장 바람직한 경지이다. 헤르만 헤세. 헤세는 청년 시절에 속박된 교육 방식을 견디지 못하고 방황하면서도 자아실현을 위해 끝없이 노력하였으며 수레바퀴 밑에서 데미안, 시달타를 통해 삶에 대한 탐구의 길을 걸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랑의 치료약은 없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법정 스님이 마지막 날까지 머리맡에 놓아둔 책 월든의 작가이자 시인인 소로는 문학적 혁명가, 생태주의자, 아나키스트, 채식주의자, 자연주의자, 환경주의자, 자연과학자, 박물학자, 반제국주의자, 인권운동가, 사회개혁가 등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21세기 진보주의자의 이상적인 자아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시민불복종은 톨스토이, 마틴 루터 킹, 마하트마 간디, 넬슨 만델라, 법정 스님 등 많은 인권운동가와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지각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것에 불과하다. 평범한 청년을 그리스 신으로 또 보통 여자를 여신으로 오해하는 것에 불과하다. 헨리 루이스 맨켄. 헨리 루이스 맨켄은 미국의 문예 비평가였으며 냉소적인 문체로 미국 문화 전반을 준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헛된 사랑이었다고 말하지 말라. 사랑은 결코 낭비되지 않았다. 비록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윤택하게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물은 빗물과 같이 다시 그들의 생으로 돌아와 새로움으로 가득 채워진다.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 미국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은 롱펠로는 온화한 언행과 긍정적이고 교훈적인 표현으로 널리 애독되었으며 20세기 이후에는 학자들로부터 영국 낭만주의의 아류 혹은 표절 시인으로 평가절하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다에는 진주가 있고 하늘에는 별이 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사랑이 있다.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 롱펠로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영예를 누린 시인으로 당시에도 사인을 받으려는 여성 팬들이 많았으며 70회 생일에는 국가적인 축일로 정하여 학생들의 퍼레이드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은 외투보다도 추위를 잘 막아준다. 사랑은 음식과 옷의 역할을 한다. 역시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 롱펠로는 11개의 언어를 습득하였고 하버드에서 18년간 현대 언어학 교수로 있었으며 알기 쉬운 표현으로 오늘날에도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기심과 불평은 정신을 유혹하고 흐리게 하지만 사랑은 기쁨으로 시야를 맑게 하고 날카롭게 만들어준다. 헬렌 켈러. 시각과 청각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은 헬렌 켈러는 장애인과 노동자, 여성과 아동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평생을 노력하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맞는 부분 이외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더라도 그것들을 모두 품어줄 수 있을 때 좋아하는 감정이 사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혜민 스님. 하버드 출신 스님으로 유명한 혜민 스님은 뉴욕에서 출가하고 미국에서 종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베스트셀러 작가, 방송인, 마음치유학교 운영 등으로 매우 잘 알려진 스님입니다. 단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싸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랑은
상처를 덮는 붕대가 아니다. 휴 엘리어트. 아마도 항상 감싸지는 말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브리에르의 말대로 사랑은 뜻대로 되지 않는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